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아마도 이쪽 섹터 이런 것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상당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제대로 실제 이제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네. 돌아가는 판을 보니 역시 이거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초대박 날 수 있겠구나.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오늘 도움을 주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트럼프가 시작됐습니다. 네. 행정명령도 하고 지금 막 바쁘게 서명도 하고 있는데, 자, 뭐 예상했었던 것들, 뭐 일단 조선주나 방산이든 뭐 전력 설비든 원자력도 네. 예상이 됐었던 것들인데 다 강세예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AI랄지 로봇이랄지 이런 것들도 네. 총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4년 동안 그래도 한 2년 정도 중간 선거 그쵸. 있는 2년 정도는 제대로 된 힘을 쓰고, 그러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정도까지 초강력할 상승을 보일 초대박이 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일단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네.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제대로 반영을 해줬죠. 그러니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뜨뜻미지근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딱 뭐랄까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네. 1시 이후에 시장이 엄청나게 치솟았다. 물론 뭘 치솟냐 뭐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어쨌든 1시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를 엄청나게 유입시켰어요. 프로그램이 1시 때까지는 12시 때까지는 한 1200억 15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선물을 공격적으로 1시 이후에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프로그램이 한 1500억대 있던 게 5000억대까지 한 3,500억이 이렇게 단시간에 들어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오늘 어느 쪽이 강했냐, 혹은 외국인이 뭘 많이 샀느냐, 하이닉스를 오늘 엄청나게 샀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를 한 2천억 넘게 2,7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두사 에너빌리티를 1,400억 정도 네.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한 800억 가까이를 매수해줬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두사 에너빌리티, 한미 반도체 요게 합친 게 거의 한 4,5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에 찐수해주는 첫 번째 원전. 네. 원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사 에너빌리티만 좋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사 에너빌리티 오늘 8%, 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두사 에너빌리티 8% 오른다는 게. 근데 어쨌든 8% 오르면서 종가상 신고가. 두사 에너빌리티가 지난번 월요일인가요? 저희가 월요일인가 한번 지난주인가에 한번 말씀드릴 때 지금 심상치 않다. 고점 돌파에다 기대감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같고, BHI가 또 오늘 13%, 장중에는 거의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그럼 왜 원전이냐?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큰 뉴스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픈 AI, 오라클 이 세 개 기업이 수천억 달러. 그러니까 일단 1차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정도 투자를 하고 4년 동안 총 710조 정도, 700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름은 참 멋있어요. 이거 영화 이름.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네, 스타게이트. 일단 합작회사를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초기에 1천억 달러,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700억 달러를 700조를 네. 투자를 하겠다. 700조입니다. 700조. 네, 7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큰 돈을 여기에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하는 건 뭐예요? 결국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난 2주 전쯤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올렸냐면 변압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가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건데 오늘은 원전이 올라왔다. 왜? 아시다시피 변압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할 거고 여기에 전력 인프라가 변압기라든지 초고압 케이블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잘 해놨어요. 근데 전기가 없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최첨단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전기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전기를 빠르게 대량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이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큰 장벽이 무너졌다. 해소가 그렇죠. 됐다. 네. 그래서 이제는 8차선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뚫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뚫리면 뭐해? 건설을 해야지. 근데 건설할 수 있는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가 좋았고 저는 원전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세의 어떤 빅 사이클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할 때에 꼭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었어요. 그렇죠. 조선과 원전은 확실한 그 빅 사이클을 타고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져 있는 상황과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 그 생산의 3요소라고 아마 경제 그 교과 시간에 학생 시절에 배우셨을 거예요. 토지, 자본, 노동.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 중에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율, 그죠? 그다음에 자동화, 로봇 뭐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로봇은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휴가도 없어요. 근데 고장만 안 나면 1년 365일 뭐 내지는 24시간까지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기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뭐 이제 원자재는 어쨌든 뭐 어떻게 싸게 구하느냐 뭐 부분들과 그 나라의 환율 이런 부분도 따지긴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값싼 전기를 제공하느냐가 그 제품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도 이제 스타게이트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애초에 1기 때도 그 트럼프가 상당히 원전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네. 정책을 폈는데 요번엔 좀 더 야 탄소 제로 그쵸. 이면서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번에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를 네. 선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이 강력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심지어 원전을 뭐 좀 더 짓고 어쩌고 정도가 아니라 야 우라늄도 좀 빨리 캐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 부분들에서 일단 그 웨스턴하우스와의 네. 지재권도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3월에 있을 체코 원전의 이제 최종 어떤 계약이랄지 이런 부분에 청사진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원전을 짓겠다고 검토 중이거나 부지를 알아보거나 이런 그 계획 중인 것. 네. 아예 아직 들어가지 않고 선정이 되지 않은 계획 중인 원전이 약 430기라고 하니까 네. 야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10%만 가져와도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머 그리고 10% 이상 가져올 수 있죠. 왜냐면 이상 가져올 수 있죠. 원전을 경쟁 국가가 그렇게 많지 만들 수 있는 않아요. 나라가 많지가 네네. 않아요.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프랑스 음, 그리고 우리나라 음. 뭐 그리고 뭐 몇몇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 네. 일본 뭐 있긴 네, 하지만 근데 네. 러시아한테 누가 맡기겠어요?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자기네의 아주 그쵸. 친러 국가들만 네, 국가들. 네. 그리고 사실 원전을 제일 많이 짓는 국가 중 하나는 중국. 근데 중국은 또 우리나라가 뭐 들어갈 일이 없겠죠. 중국은 당연히 자기네 그렇죠. 국가들이 짓는 거겠죠. 그런데 가장 큰 경쟁자는 프랑스인데 뭐 업사부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프랑스는 오래 걸려요. 짓는데 짓는 오래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가격도 또 비싸죠. 비싸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속전속결. 그렇다고 해서 하자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기록을 세우는 네, 국가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와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뿐만 아니라 야 이거 어차피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미국 내의 어떤 것들은 미국 기업 전담으로 어떻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외의 국가에 있어서 우리도 미국과 함께 컨소시엄을 가져가면서 조금은 더 수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430기 중에요. 예전에 아랍에미리에이트에 6기 할 때만 해도 네. 막 주가가 10배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하나씩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 전고점 넘었어요. 네. 이제 전고점 이제 넘은 신고가요. 겁니다. 이제 신고가. 근데 이제 신고가인데 이거 한 3, 4년 보면 아직도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에서 올라오는 거고 뭐 BHI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기업이 또 더 갈 수 있다라고 관점에서 좀 눌리면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고 저는 그 다음으로 좀 본다라면 어찌 되었든 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는 당연히 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도 11%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에 더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하루가 마감된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 여름 24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한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신규 매수는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눌린다라면 충분히 이쪽에 대한 어떤 공략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면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크 시스템스 이 회사가 이제 원자현민경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왜 이 회사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발열 문제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반도체라는 게 HBM이 8단에서 12단, 16단 계속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분량을 잡기 위해서 또 혹은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세밀한 어떤 그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밀해지면서 수율도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게 파크 시스템즈의 제품이라는 거죠. 원자 현미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공정에도 들어가고 후공정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 회사가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700만 주밖에 안 돼요. 주식수가.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한 절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은 게 흠인데 또 반대로 이건 뭐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네. 이런 기업이 보통 또 무상증자라든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 본다면 HBM 쪽을 보는 건 맞지만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리가 좀 모아갈 수 있다라면 모아가신 전략 가져간다라면 충분히 반도체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행정명령의 부분들이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뭔가가 산업이 띄엄띄엄인 듯하지만 결국에는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네. 스타게이트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거기 관련돼서도 원전도 얘기했고 네. 반도체도 그런 부분에서는 갈 수밖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이제 1월 22일 네. 수요일 모습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 패권 그 다음에 이제 AI 패권 그쵸. 요 부분을 트럼프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야 AI 패권을 지어가고 앞서서 이끌고 가는 패권을 지어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에너지 딸리면 안 돼. 그래서 에너지 개혁 이런 부분들 자꾸 얘기를 하고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네. 이제 바이든 정권 땐 야 AI 이거 혹시나 인간을 지배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럴까봐 뭐 규제를 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에서는 웃기지 마라. 바이든 지우기를 일부러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AI 규제 완화 이거 뭐 TF 구성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풀어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라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AI 관련주들 역시 거기에 관련돼서 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막 만들어가는 네. 상황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했었던 얘기들보다는 조금 이제 새롭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쪽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전에 얘기했는데 최근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저는 AI 소프트웨어를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왜냐면 하드웨어는 이미 다들 많이 아세요.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유리기판까지도 얘기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많이 그렇죠.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조금 뜸했고 하지만 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AI 소프트웨어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 소프트뱅크 뭐 오라클 오픈 AI 이런 회사들이 70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한 해에만 한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고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집만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열심히 아파트 최신식으로 단지를 대규모 뭐 만 세대를 지어놨는데 사람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인테리어도 일단 그러니까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집마다 디자인도 네, 다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아마 데이터 센터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소프트웨어 그거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약간 상승이 뜸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좋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좋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수렴의 끝자락. 그러니까 요것도 그 요즘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 네. 근데 얘네들이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AI 한 컴 하면서 네. 너네 문서 작성하고 한 컴 작업하는데 얘가 인공지능으로 뭔가 도움을 탁탁탁 줘서 훨씬 작업이 쉽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AI야 이걸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마음 AI 음. 그리고 뭐냐 솔트록스 네. 뭐 코난도 오늘 좀 움직임이 오늘 나왔습니다. 코난 좋았고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근데 오늘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더존 비전 맞아요. 오늘 9% 10% 정도 네. 상승했어요. 그럼 이런 기업은 이제부터 딱 기준점이 정해졌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시가라든지 지난 그 1월달 저점대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분할매수 그러니까 분할매수 한다는 생각으로 모아가셔도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더존 비전이 저는 엠노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엠노 같은 거 보면 최근에 큰 조정 없었어요. 요렇게 박스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치고 나갈 때 되게 무섭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행보하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확실하게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한 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들 기업은 사실은 전력 인프라든지 방금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보다는 뒤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일부터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 기업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분명히 저는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 거기다 이제 4분기 실적을 전망을 한다라면 더존 비중이라든지 엠노 같은 경우 이미 작년에 한 해 동안 실적 성장을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폭넓게 좀 생각도 하시되 이 한 번의 상승이 잠깐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우 긴 그렇죠. 슈퍼 사이클을 타고 이제 업 사이클을 탄 섹터들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원자력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반도체 중에서 또 이제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관련돼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AI 요거 관련돼서도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보통 모든 산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초반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역전돼요. 예,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결국엔 더 상승 진폭도 크고 더 길게 끝까지 간다라는 부분들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좋은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약간 식상한 듯하지만 우리가 조선을 빠뜨릴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과거에는 신조선 새로 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반영돼서 지금의 현재 주가는 신조선 수주에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갈 건 더 없다고 봐요. 네. 이게 이제 MRO가 이제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대상이 또 특히나 미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갈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엔진주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었어요. 엔진주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신조선 그러니까 새로 배를 만들어주는 수주는 사실 중국이 많이 따갑니다. 네. 상당히 중국이 많이 따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00% 중국을 믿을 수 없어. 야 너네 배의 골조나 이렇게 껍데기 정도 갑판 만들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그래 너네들도 이제 기술력이 그 정도는 돼. 좋아. 튼튼하게는 만들어. 근데 엔진은 안 되겠다. 야야야. 엔진은 또 엔진은 못 다른 믿겠다. 부분이죠. 엔진은 한국 네. 거 써. 대한민국 엔진으로 달아주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이 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한국에 또 그에 따라 가만히 앉아서 그쵸. 수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엔진도 큰 엔진이 있고 중형, 소형 엔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형 엔진까지는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대형 엔진은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못 따라오면은 빌려 와야지. 빌려 와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핵심 부품은 수입해 와서 조립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뭐 어떤 산업에 관련해서도 네. 그런 것처럼 엔진 산업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몇 년치를 앞서 있기 때문에 엔진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쟁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수주가 나오는 뭐 하나 엔진도 그렇고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 최근 3천억 단위로 이렇게 수주가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중국 쪽 물량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감안하면 엔진 쪽은 저는 꾸준하게 뒤늦게 움직이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한 섹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합류가 됐기 네.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실 그 트럼프 연설에서 화성 그렇죠. 요 얘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도 되지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 TF를 지금 구성해가지고 그쵸. 야 기업들이 쉽게 일할 수 있게끔 규제 풀어 요걸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강한 수혜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 AI 쪽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방산 우주항공이 같이 묶이긴 하는데 사실은 우주항공이 오늘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쪽이 좋았는데 적에도 위성이랄지 네. 뭐 그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주항공이 빡 올라왔었어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크게 조정받았다가 어느새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뭐 트럼프가 대놓고 화성에다 깃발 꽂겠다. 꽂은 사람이 그 내 땅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인디언이 그랬나 미국인이 그랬나 이제 어쨌든 미국을 이제 유로삼이 딱 빼앗았을 때 네. 어떻게 했냐면은 말뚝을 박았대요. 음. 말뚝 박아서 요렇게 내거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누가 말뚝을 더 넓게 박느냐의 싸움이었는데 화성이라든지 달이 그런 거죠. 근데 달은 이제 한번 말뚝 박았으니까 이제 화성에다가 말뚝 박겠다고 하면서 그때 그 일론 머스크가 뒤에서 환호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어저께도 우주항공이 좋았지만 이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어떤 분위기와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이제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나라에서 네. 신경을 좀 제대로 네. 못 쓰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R&D 예산이 8천억대로 재작년 대비해서 한 43%
늘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가 된 거죠, 아예 올해. 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4천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8천억대까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사를 준비할 거고 또 민간 업체들도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줬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충분히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어떤 정책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산업은 여야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뭐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관련된 미사일 인공위성 쏘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도 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사람이 타고 그쵸. 네. 사람이 타서 유인 우주 달나라를 가려는 게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이제 탑픽은 오늘은 오르진 못했지만 하나 시스템 탑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쪽에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때 급등했다가 급락 나오고 지금 V자로 좀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3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주목을 못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이름이 너무 네. 길어. 이 회사가 주목을 못 받았다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우주 쪽에서는 이 회사가 해외 기업하고 같이 기술도 같이 제품도 만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제 거래량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 그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전에 대장주가 그 신규 상장주인데요. 제가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HVM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게 약간 수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렴인데 뭐 HVM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때가 됐어요. 네. 풀릴 때가 됐는데 오히려 이거 뭐 1대1로 비교하지 못했지만 하이젠 RNMN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곧 풀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집이 잘 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네. 로봇주 중에서. 그러면 HVM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라는 거죠. 이제 신고가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고가일 때는 너도 나도 다 좋아. 그러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기관이든 뭐 이런 쪽에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도 적기 때문에, 이 유통 물량도 적고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HVM도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 신규 상장했던 상장일의 물량을 뛰어넘어가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아까 뭐 하이젠 RM처럼 또 뛰어나갈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하이젠 RM도 그 잠겨 있는 물량이 커요. 대주주 크죠. 연간 그쵸. 물량이 70% 이상 돼 버리니까 유통 주식수가 네, 적어. 그러니까 적으니까. 한 번 맘 놓고 땡기면 그쵸. 짝짝짝짝짝 네.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사실 필수적으로 놓치지 마세요 하는 게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 네. 뭐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엔진이랄지 또 LNG도 좀 유효하게 봐야 될 게, 미국이 이제 옛날을 같으면 어쨌든 옛날부터 원유 최대 생산국이 미국이에요. 그렇죠. 네. 최대 사우디가 수출국이 아니라, 사우디였고, 네. 예, 수출국이 사우디고 생산으로는 사우디가 한 세계 3인가 네.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지네가 많이 쓰니까. 지네가 많이 쓰니까. 그랬지만 뭐 그 이후로도 뭐 셰일가스, 세일오일 막 이런 것들 더 하다 보니까, 야 이번에 유럽 너네들 러시아 괜히 이거 믿고 죽겠지. 야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좀 수입 좀 해라. 우리가 너네한테 수출해 줄게. 근데 이제 대서양을 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LNG가 또 필요할 수 있고, 야 한국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MRO와 LNG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원전 이제 물꼬가 트였다. 원전은 지금부터 제대로 된 상승을 지금의 조선이 올라간 것보다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전 관련돼서도 잘 보시고 전력 설비 전압 변압기 계속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AI 규제 풀고 투자 계속 한다고 하고 심지어 트럼프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AI 관련 산업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주 산업. 우주 산업, 우주항공 관련된. 그래서 저희가 더 있어요. 더 네.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하나씩 다음 시간들에 있어서는 좀 산업별로 조금 오늘은 이제 여러 개 이러한 것들을 이제 2025, 26년 그쵸.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달아보는 시간들을 다음 그쵸. 시간에 그러니까 뭐, 가져볼게요. 잠깐 말 꺼서 죄송한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반복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것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일단은 AI 핵심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어디가 진짜로 더 갈 수 있을지 전력 인프라는 많이 말씀드렸고 수익도 많이 났으니까 또 그 수익 챙기고 또 뭔가 사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주 항공은 또 왜 어떻게 봐야 되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새로운 종목을 또 말씀드린다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풍성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 선물의 예고편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고 특히 이제 이 시작이다 하는 원전과 AI를 좀 더 집중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이제 연휴가 좀 길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휴 어떤 들어가기 전도 괜찮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밀리면 사야 돼 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유용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보면서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 또 종목들까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더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응원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창현 본부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성공하세요.